안녕하십니까, 한석영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디지털 마케팅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디지털 마케팅 좀 이해가 되시고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때요? 디지털 마케팅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컨셉추얼하게 개념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 디지털 레버리징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기술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런 공학적 내용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팩트라고 했죠. 디지털 팩트를 통해서 우리 고객 입장에서 그 기술이 어떻게 다가와 있는지를 잘 봐서 융합하는 그런 방법론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창의적으로 아이디어 말씀을 할 수 있는 게 디지털 마케팅입니다. 자, 오늘은 좀 마케팅적인 내용, 그런 내용을 좀 고찰해 볼 건데요. 미디어와의 어떤 컨텐츠 마케팅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디지털 마케팅 중에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소셜 마케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리게 되는데, 그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마케팅하면 좋을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디어와 컨텐츠의 관계를 좀 알아볼게요. 자, 미디어의 정의를 알아볼게요. 미디어는 정보 및 광고를 전달하는 매체죠. 자, 과거에 정보 및 광고를 전달하는 미디어는 뭐가 있었을까요? 과거에 마케 2.0에는 기껏해야 TV, 신문, 5개 광고, 전단지 이런 거죠. 이런 걸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순서를 당연히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상품을 알릴 수 있는 매체는 또 한정되어 있는데 그 미디어에 광고를 업로드하려고 하는 회사가 많았기 때문에 가격은 어떻게 했어요? 미디어 업체들이 갑이었죠. 그래서 많은 비용을 광고주들이 지불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마케 2.0에서는 여러분 벌초월드가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벌초월드는 여러분 계속 공부하고 혼자 스스로가 고찰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마케 2.0에서는 미디어가 너무 다양해졌죠. 거기다가 벌초월드가 등장됐고, 벌초월드의 특징은 지역의 경계가 없고 빛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접근할 수 있고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벌초월 미디어의 등장은 벌초월드 안에 모든 것이 광고 노출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미디어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자, 마케팅에서의 미디어를 좀 고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홈페이지. 여러분 회사가 옛날에 벌초월드가 없을 때는 처음에 이제 회사가 좀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쁜 건물을 짓고 지금도 이쁜 건물 짓고 이런 것들도 브랜딩이 하나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홈페이지 없는 회사가 거의 없죠. 회사의 어떤 리얼월드의 피지컬한 그런 사옥도 되게 중요하지만 홈페이지도 리얼월드의 사옥 그 이상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임팩트 있게 꾸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 이미지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도 휴대폰이 있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브랜드 그런 계정으로 다 옮겼다 하지만 홈페이지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먼저 찾아봐요. 명함을 주면 이 회사가 진짜 존재하는지 홈페이지부터 들여다봅니다. 자, 블로그는 원래는 개개인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게 블로그인데, 블로그가 회사 미디어의 어떤 정보를 갖다가 나누는 어떤 도구가 되기도 해요. 자, 근데 마케 3.0은 더 다양해졌어요. 요즘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기도 하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말할 것도 없고요. 유튜브 전부 다 요즘 갖고 있습니다, 계정을. 자, 마케 2.0보다 더 강력해진 3.0, 계속 반복된 이야기지만요. 마케 2.0의 미디어보다 더 강력한 광고 노출이 강해졌습니다. 행동학적 측면에서 보면요. 스마트폰은 24시간 소비자의 몸에 붙어있는 것 같은 효과죠. 그래서 어떠한 것보다 스마트폰이 가장 좋고 탁월한 광고 미디어인 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요즘 TV 틀어보면 TV 광고 약간 재미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타겟팅해서 했기 때문에. 요즘 유튜브라든지 틱톡 같은데 광고 같은 것들이 더 재밌고 젊은이들에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3.0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부터 이렇게 팝업이 되잖아요. TV에 뭐 팝업 이런 거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팝업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파퓰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팝업이 가능한 걸 마켓 3.0으로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임팩트가 매우 큰 게 팝업 창으로 좀 보고 있어요. 팝업 창을 통해서 상품을 고객에게 탁 띄워가지고 갑자기 일하다 뭐 뜨면 뭐지? 딱 보면은 광고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소비자에게 필요한 마케팅 용어를 클릭해가지고 구매로 이어지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산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켓 3.0 이후에 또 빅데이터,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풀 마케팅이 가능해요. 유저 비헤이비어라는데 소비자 행태 분석이 과학적으로 가능해져서 고객 맞춤형 마케팅, 풀 프로모션, 풀 마케팅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이 바로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한 풀 마케팅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미디어 보면 디지털 사이니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공공장소 같은데 이런 디지털 사이니지가 있는 거고요. 디지털 사이니지 그림 보듯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무선으로 연결되는 변화가 되는 그런 옥외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하죠. 현재는 간단한 동영상 광고 뭐 이미지 위주로 제작되지만 여러분 그 마이너럴 리포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탐 크루즈가 이렇게 도망다닐 때 그 개개인의 홍채를 인식해서 이 개인에 맞게끔 풀 마케팅이 들어가죠. 풀 마케팅, 풀 프로모션. 거기에 맞는 광고가 막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죠. 그래서 홍채 인식을 통해서 행인의 신원을 파악한 후에 개별 맞춤형 광고가 뜨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곧 이미 기술은 다 돼 있죠. 곧 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할 때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디지털 레버리징 중에 고객이 어떻게 와닿는가의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좀 더 검증이 되면 이런 것들은 나오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스마트워치도 여러분 미디어죠. 지금 광고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사이니도 보고 스마트폰은 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하는 건 당연하지만 스마트워치도 앞으로는 이걸 미디어 매체로 볼 수 있죠. 광고 매체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조그만 어떤 제가 스마트워치 쓰고 있는데 이 조그만 화면 안에 좀 한정되어 있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띄울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 보셔야 되죠. 자, IMNC라는 그 원래 마케팅 이론이 있는데요. 통합 마케팅이라는 건데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의 약자죠. IMC. 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고객과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좋을까, 수많은 매체를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한 것이 IMC, 통합 마케팅에 대한 개념인데요. 자, 통합 마케팅에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책을 사다 보면 또 인터넷 뒤져보면 굉장히 괜찮은 얘기가 많지만 저는 오늘 좀 이 IMC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내용보다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빨리 습득하고 빨리 적용할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릴 건데요. IMC의 핵심은요, 원 보이스.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점이 중요합니다. 마켓 3.0에서는 매체가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IMC가 더 중요하고 더 어려졌죠. 뭐 TV의 뭐 매체에서도 있고, 뭐 신문 매체도 있고, 소셜 마케팅 매체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이야기하고 저기는 저런 다른 이야기하면요, 되어질 상품도 브랜드도 안 되고 마케팅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켓 1.0 볼게요. 자, 소비자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매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오프라인 매체죠. 그래서 마케터들은 하나의 매체에 강력한 메시지 전달해서 소비자 구매를 유도할 수가 있는데 또 소비자는 오프라인 광고 메시지가 강하고 매력적이면 쉽게 주문이 열었죠. 근데 마켓 3.0 이후 다양한 매체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기 때문에 공급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광고하는 컨텐츠 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직접 그 상품을 조사하고 경쟁사 비교하게 돼 있죠. 뭐 정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매체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노출해야 되고 자세히 상품이 브랜드하기 위해서는 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한 메시지가 지속 반복적으로 고객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케팅 할 때 이렇게 좀 똑똑하고 아이디어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화려한 말씀에서 막 이렇게 미사오를 써가지고 계속 노출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별로 좋은 효과를 못 냅니다. 고객은요 단순해요. 이거 하나 정도만 머리에 딱 임팩트가 있는 게
훨씬 마케팅하기 편합니다. 아니, 돼지국밥집에 소머리국밥도 팔고 짜장면도 팔고 아구찜도 팔고 전문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메시지로 이 매체를 이쪽 매체 저쪽 매체 다 동일한 목소리로 그 매체에 맞게끔 광고를 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또 좀 유행하는 어떤 마케팅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고찰해 보죠. 컨텐츠 마케팅이 좀 뜨고 있죠. 시대를 반영하는 새로운 마케팅 용어가 감성 마케팅도 있고 컨텐츠 마케팅도 있는데, 감성 마케팅은 뭐 소비자가 많이 똑똑해져서 제품의 장점을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것만으로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마음을 움직여라, 진실되게 고객만을 생각해서 마음을 움직여서 이 고객을 감동시켜라 해서 뭐 감성 마케팅 이런 용어도 좀 생깁니다. 또 최근에는 컨텐츠 마케팅이라서 마켓 3.2 이후에 고객이 더 똑똑해짐에 따라서 웬만한 마케팅으로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많은 콘텐츠가 올라오고,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컨텐츠를 잘 전달해서 소비자 마음을 움직이자, 이게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소셜 마케팅과 콘텐츠 마케팅의 이건 개념적인 내용이니까 참고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셜 마케팅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거 마케팅이고요. 콘텐츠 마케팅은 모든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개념이 좀 더 넓어요. 슈퍼셋이에요. 소셜 마케팅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 이런 것들이 어떤 콘텐츠 쪽으로 되게 다 담고 있잖아요. 소셜 마케팅도 콘텐츠 마케팅의 한 영역이죠. 단지 쓰는 그 컨테이너, 우리가 디지털 레버리지 보였듯이 그 컨텐츠를 갖다가 잘 그릇에 담아서 고객에 전달하는 게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소셜 마케팅이기 때문에 소셜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쓰지, 컨텐츠 마케팅이 더 큰 개념입니다. 소셜 마케팅은 소셜 미디어에 돈을 지불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하고요. 컨텐츠 마케팅은 소셜 마케팅 관점을 좀 더 컨텐츠 마케팅 쪽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돈을 지불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렇게 타겟팅해서 고객들에게 컨텐츠를 쫙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 맞는데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사실 컨텐츠 마케팅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암만 돈을 많이 써도 그 안에 내용 컨텐츠가 별로 안 좋으면 고객이 그걸 보고 나서 다 버려요. 그게 유도가 안 돼요. 내 상품 클릭하는데. 그래서 컨텐츠 마케팅이 소셜 마케팅 위에 있는 개념이고요. 소셜 마케팅은 그냥 페이스북을 그냥 사용하는 것 뿐이지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다. 그게 컨텐츠가 더 중요하다. 그 뜻이에요. 컨텐츠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컨텐츠 마케팅의 핵심은 브랜딩이에요. 디지털 레버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콘텐츠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했듯이 이 컨텐츠 마케팅, 컨텐츠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체 마케팅에 대한 전략이 수립되고 시나리오가 작성되고 가장 적합한 기술을 탐색을 해서 브랜딩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 게 컨텐츠 마케팅이라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옵션을 어떻게 해서 고객에게 노출하고 있냐, 이런 거는 디지털 컨테이닝에 대한 문제이지 그 안의 내용은요, 컨텐츠는요, 인문학적인 컨텐츠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레버리징을 통해서 컨텐츠 스토리텔링은 잘 만들어서 여기에 적응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미 디지털 컨테이닝 두 번째 단계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단계 컨텐츠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면 그 안에 컨텐츠, 디지털 컨테이닝,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잘 녹여서 딜리버리하면 되는 거죠. 자, 컨텐츠 마케팅의 핵심, 브랜딩. 소셜 마케팅에서의 잘못된 전략은요, 컨텐츠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돈을 들여서 어떻게 노출하냐, 아까 이해한 것처럼 돈을 더 지불해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더 접근하느냐. 사실 저는 이걸 대해서 좀 할 말이 되게 많은 게, 이걸 처음에 제가 책을 쓰고 또 컨설팅 할 때 특히 대기업들, 자기 회사에서 이거 하기가 좀 그러니까 다 용역을 주거든요. 근데 외주용역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면, 안에 내용은 되게 허접한데 그 매크로를 들려가지고 페이지 좋아요, 도달 뭐 10만 명 하루에 도달이 뭐 10,000명 됐다, 이거 갖다가 위에 리포트해서 마케팅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하기는 그 마케팅 때문에 그 회사가 더 브랜드가 안 좋아지는 경우를 봤어요. 컨텐츠가 되게 중요한데 컨텐츠는 대충 만들고 돈을 써가지고 매크로 돌려가지고 계속 좋아요 버튼 누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초기에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정말 양심 없는 사람들이죠. 마케팅이 맞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좀 매크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좋아요 버튼 누르게끔 하는 그런 꼼수를 써서 기업 광고주의 돈을 끌고 모으고 나중에 도망가고 막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본질적인 잃어버리고 단발적인 것으로 사용자를 높인다면 결국 사용자들은 마켓 2.0, 3.0 이후에 어떻게 됐대죠? 똑똑해졌죠? 다 압니다. 얘들 대충 마케팅 신경 안 쓰고 대충 하는구나. 관심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해야 하는 마케팅은 좋은 컨텐츠 마케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컨텐츠를 꾸준히 고객에게 전달하여 충성 고객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미디어와 또 뭐 IMC도 잠시 이야기했고 컨텐츠 마케팅,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시간에는 이 개념적인 이야기인데 트리플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사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대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소셜 미디어가 워낙 파급 효과가 있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소셜 미디어에다 자꾸만 제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노출이 돼서 많은 것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고객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많이 하는 건데 소셜 미디어 할 때 여러분 개념적으로 좀 알아야 될 트리플 미디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발음이 좀 한국말이라서 영어라서 좀 많이 헷갈리는데 그냥 영어말 그대로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페이드 미디어라든가 뭐 지출 미디어, 뭐 소유 미디어, 버는 미디어 이렇게 말하니까 더 어색하더라고요. 그냥 온더하고 언더가 되게 말을 비슷하긴 한데 그냥 직역을 그냥 그대로 해서 바로 영어 발음으로 그냥 세 가지로 나눌게요. 미디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는 페이드 미디어가 있고요. 오wned 미디어, 오wn은 소유하다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의 자산인 미디어가 있고요. earned 미디어, 이거는 벌었다는 뜻이죠. 벌어들인 미디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조합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오늘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페이드 미디어. 자, 돈을 지출할 때 잠시 동안 상품을 노출할 수 있는 미디어가 페이드 미디어입니다. 뭔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지불해서 반짝 뭐 노출돼 가지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누를 수 있는 그런 거 페이드 미디어예요. 예, 과거에는 뭐 돈을 지출하는 게 TV 광고, 뭐 찌라시, 별로 좋아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좀 속어지만 찌라시, 뭐 전단지, 잡지 광고, 뭐 이런 것들. 현재 페이드 미디어는 요즘은 거의 다 소셜 미디어죠. 그래서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애들이 이 페이드 미디어 때문에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이 계속 벌고 있는 거죠. 굉장히 수익이 큽니다. 광고 수익이. 그래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우리가 돈을 얼마큼 지불하면 그 돈을 가지고 노출시켜주고 이게 페이드 미디어예요. 소셜미디어가 페이드 미디어로만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용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페이드 미디어의 성격이 강해진 거죠. 원래는 처음에 이게 사실 플랫폼의 강점인데 처음에 이분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의 이 창시자들이 이걸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생각 안 했을 거라고. 근데 플랫폼이 되니까 이걸 할 때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구나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처음 등장시는 페이드 미디어 성격이 없고 단지 그냥 정보 교류, 고객의 일상, 사용자의 일상 사진과 글을 공유해서 그냥 순수한 네트워킹에서 돈을 까먹는 회사였는데 투자를 받고 회사가 탄탄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돈을 벌어서 투자자에게 이익을 가져야 될지를 하다 보니 페이드 미디어 성격을 가진 거죠. 많은 이용자가 확보되니까 돈을 주면은 뭐 타겟팅 해가지고 그 컨텐츠를 탁 고객에게 전달해 주니까 페이드 미디어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과거에 뭐 페이드 미디어는 잠시 고찰해 봅시다. 신문 광고나 TV 광고, 뭐 지하철 공고기관의 옥외 광고나 전단지 뭐예요?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죠. 왜냐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신문을 보는 사람, 광고를 보는 신문 광고나 TV를 보는 사람만 노출되고 또 지나가다가 그 지하철 옥외 광고 같은 경우는 저 지하철을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한계,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소셜미디어를 볼게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고객들에게 노출되죠. 하루에 5불, 뭐 때로 2불도 2,000원 이렇게 지불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1,000명, 2,000명 조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페이드 미디어는 짧은 시간에 한정된 지면에서 제품을 소비자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게 주라고 그러면 이게 과잉 광고가 되고 강매식 광고가 되고 자극적 광고이기 때문에 실증내는 고객이 많습니다.
근데 소셜미디어는 지속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이 지면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시리즈로 낼 수 있고 컨텐츠를 얼마든지 공짜로 올릴 수 있잖아요. 노출하고 돈 지불해서 노출하는 건 두 번째 얘기지만 자기들 하기 나름대로 공짜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어서 계속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많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많은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죠. 그죠? 나중에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소셜미디어는 온드, 언드, 페이드 미디어 다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가 광고 플랫폼으로서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유명하고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온드 미디어. 온은 뭐예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페이지를 우리 회사의 브랜드 계정을 열어서 인스타그램도 회사의 뭐 더웨이면 더웨이 계정 열면 그것도 온드 자기 회사 계정 개인 계정이니까 온드 미디어죠. 또 돈을 지불해서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드 미디어고요. 맞죠? 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는 또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회사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돈을 줘가지고 회사 홈페이지 꾸며가지고 이제 호스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딱 접속해서 그 www.thewayconsulting.co 그냥 딱 들어가면 회사 홈페이지 나오잖아요. 그건 회사 자산이에요. 그래서 온드 미디어예요. 페이스북도 페이드 미디어지만 온드 미디어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온드 미디어에서 소셜 미디어는 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뭐가 또 있겠어요? 블로그 마케팅도 그죠? 블로그도 온드 미디어가 될 수 있죠. 마켓 3.0의 소셜미디어는요. 돈을 지불해서 고객을 모으는 페이드 미디어로 많이 활용되지만 온드 미디어로 활용 가능해요.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의 브랜드 계정, 유튜브, 틱톡의 계정을 갖고 있고 거기서 컨텐츠를 꾸준히 올리면 그게 바로 온드, 우리 회사 온드 소유 미디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언드 미디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언은 획득된 미디어. 우리가 획득했다는 뜻이 언이잖아요. 자, 옛날에는 신문의 기사나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이런 데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해서 좋고 나쁜 거에 대한 경험에 대한 리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뷰가 언드 미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언드 미디어는 회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홈페이지나 페이스 페이지에 등록된 좋은 후기 같은 거는 그죠? 감동 받게 돼 있죠.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자기 스스로 회사가 막 댓글 달고 회사가 우리가 좋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제3자가 객관적으로 쓰는 어떤 댓글 내가 이 샴푸를 썼는데 진짜 탈모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머리가 나더라. 객관적인 막 댓글이 막 500개가 달렸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와 이거 한번 사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게 언드 미디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컨트롤 못해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언드 미디어를 소셜 에비던스랑 같은 말이거든요. 나중에 소셜 에비던스 언드 미디어랑 굉장히 민감한데 언드 미디어는 그 미디어라는 개념적으로 미디어라 해서 언드 미디어고 소셜 에비던스는 약간 사회적인 어떤 통상적인 용어인데 사회적 증거라는 건데 그냥 소셜 사회적 에비던스 근거죠. 근거 증거. 그러니까 제3자가 글을 남긴 그거를 소셜 에비던스. 그러니까 언드 미디어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좋은 소셜 에비던스가 쌓이면 그 회사의 또 그 회사와 회사의 상품의 브랜드가 상당히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그게 소셜 에비던스라는 거죠. 자, 언드 미디어스의 소셜 미디어를 볼게요. 상당히 강력한 소셜 미디어에 언드 미디어가 기능이 있어요. 댓글 기능이다. 그런 거죠. 많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그 안에서 많은 소통이 일어나죠. 다른 고객이 그 상품을 구매할 때 매우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그 소셜 에비던스, 댓글 이런 겁니다. 상품 후기. 그래서 상품 리뷰만 전문적으로 하는 계정도 출연합니다. 약간 이제 이걸로 꼼수로 해서 리뷰 막 달아주고 얼마 받는 그런 게 있는데 얼마 못 갑니다. 사람들 다 그걸 눈치채요. 그래서 정직하게 하는 게 지금 중요해요. 감성 마케팅 이런 것들. 소셜 미디어 등장 이후 언더 미디어는 소셜 미디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또 객관적입니다. 자, 이제 트리플 미디어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제가 좀 얘기를 나눌게요. 자, 어떤 미디어에 집중해야 될까? 여러분, 어떤 미디어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언더 미디어일까요? 페이드 미디어일까요? 온드 미디어일까요?
여러분 언더미디어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죠. 그래서 종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언더미디어를 획득하고 좋은 평판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페이드 미디어와 온더미디어를 잘 접목하고 잘 버무려서 가는 게 중요하죠. 언더미디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미디어를 보이지만 회사 초기부터 언더미디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시간이 걸리겠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면 그 버짓을 가지고 페이드 미디어로 이제 먼저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페이드 미디어 할 때 페이드 미디어에 접근하기 전에 뭘 하라고 했어요? 첫째 시간에 첫 번째 앞에 부분에 컨텐츠를 잘 만들어야 돼요. 컨텐츠 마케팅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컨텐츠 잘 개발해서 돈을 어느 정도 예산 안에 페이드 미디어에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무한제 페이드 미디어에 돈을 사용할 수 없죠.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페이드 미디어, 언더미디어 이 관계를 보면요. 페이드 미디어는요, 돈을 지불하며 상품을 전달하는 매체, 광고 채널, 페이스북, 신문, 유튜브, TV, 페이드 미디어죠. 언더미디어는 회사 홈페이지나 블로그, 페이스북의 브랜드 계정, 인스타그램 브랜드 계정이 회사의 자산 채널이죠. 근데 언더미디어, 이건 통제 불가능한 채널, 높은 정보 신뢰성을 가진 채널입니다. 소셜 에비던스, 신문 기사 중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평을 달아주는 이런 것들, 공유된 컨텐츠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잘 유기적으로 가서 좋은 언더미디어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자, 가장 좋은 플랫폼 미디어 전략, 회사 자산인 언더미디어에 고객들을 유입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페이드 미디어, 언더미디어, 회사 자산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휘발성 있는 미디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언더미디어는 나중에 좋은 평판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온더미디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 소셜미디어를 페이드 미디어로 사는 것은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고객을 유입하고 구매까지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언더미디어를 통해서 페이드 미디어를 통해서 좋은 언더미디어를 통하면 이걸 가지고 회사의 홈페이지라든지 회사의 온드, 그러니까 회사 자산, 페이지, 인스타그램에 유입을 시켜서 사람들이 계속 그곳에서 뭔가 좋은 것들 보게끔 습관적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게 중요한 전략이라는 거죠. 자, 이야기한 것처럼 소셜미디어는 단지 페이드 미디어로 사용할까 다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 고객이 선호하는 컨텐츠. 자, 고객은 돈을 써서 자신에게 다가온 광고성의 컨텐츠보다 고객을 생각해서 만든 진실성 있는 이야기를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에게 감동을 주어서 우리 회사에 충성된 고객을 만들려면 앞에도 얘기했듯이 컨텐츠 마케팅을 해야 되죠. 자, 컨텐츠 마케팅에 제가 ACT 방법론을 좀 얘기를 하겠는데, 이거 굉장히 유용하니까 좀 잘 한번 좀 배워두세요.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ACT 방법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 3단계가 있습니다. 고객이 끌어오는 단계를. 1단계는 A, Attraction, 2는 Convert, 전환이라는 뜻이죠. 3단계는 Transform, 변화시키다는 뜻이죠. 자, 1단계 Attraction은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프로세스예요. 자, 수많은 소셜 미디어 있는데 그 미디어 가운데 나의 어떤 온드 미디어라든지, 물론 페이드 미디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지만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죠? 그게 바로 1단계 Attraction입니다. Attraction은요, 참 여러분 요즘 피곤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 돈을 줘가지고 신문 광고에서 팍 한 번 하고 또 경쟁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광고가 있으면 사람들이 보면서 이런 좋은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는데, 지금은 수억, 수십억, 수천억의 이런 것들이 매달 올라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정말 좋은 그런 내 컨텐츠를 고객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요, 방법 없어요. 페이드도 돈을 주고 할 수 있지만 반짝이고 단말성이에요. 어떨 때는 컨텐츠가 안 좋으면 돈을 날릴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꾸준히 진정성 있는 컨텐츠 계속 올리면서 고객과 소통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페이드 미디어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꾸준히 좋은 컨텐츠, 그래서 컨텐츠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하는 채널의 특성에 맞게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활동을 계속해야 돼요. 홈페이지, 블로그,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중 상황에 맞게 일부의 채널 또는 모든 채널을 관리해서, 처음에 이 모든 걸 관리하면
상당히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디자이너도 힘듭니다. 그 중에서 타겟팅에서 나는 이번에 페이스북 위주로, 인스타그램 위주로 할래, 유튜브에 동영상 위주로 할래,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계속 노출하면 반복적으로 계속 좋은 것들을 시리즈로 올리게 되면 그때 노출이 딱 돼요.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도 돈을 꾸준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콘텐츠 계속 올라오면 사람들이 클릭수에 따라서 계속 이것이 노출이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약간 팁을 주면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관리는요, 친구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그 친구의 친구를 또 충고한다든지, 그 불특정 모르는 사람들 막 클릭해가지고, 인바이트 해가지고, 약간 싫어할 수 있지만 일단 사람들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 추천 친구가 되면 계속 클릭해서, 그렇게 일단 모이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나중에 뭐, 블락킹 할 수가 있는 건 다음 문제지만, 일단, 우리 텔레마케터도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전화해서 마케팅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큰 손해를 보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트위터 같은 경우는 꾸준히 글을 올리면서 존재감을 내고 해시태그 잘 다버리면은 컨텐츠 검색되면서 사람들한테 이것이 또 노출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A 어텐션 그 방법에 대해서 1단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좋은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딱 눈에 띄고 노출되면 다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고객으로 만드는 게 두 번째 방법, 컨버트예요. 친구와 고객의 차이가 이겁니다. 1단계 중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관심 있네 하고 친구를 추가할 수 있지만 고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이 충성되게 와, 요거 괜찮은 사이트인데 괜찮은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계속 접근하게 계속 클릭하고 보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컨버트 단계, 두 번째 단계예요. 그게 충성된 고객을 모으는 단계예요. 사실은 우리 ACT 방법 중에서 이 두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친구를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이 1단계 비슷해요. 1단계는 계속 노출하려고 하는 건데 좋은 컨텐츠를 꾸준히 올려서 그들이 가치를 줘야 됩니다. 양질의 컨텐츠로 고객을 감동해야 되고 고객과 계속 소통하면서 고객이 떠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짜인 스토리를 통해서 고객이 계속 그 컨텐츠를 보게끔 하고 고객들이 필요한 컨텐츠를 올리면서 회사 콘텐츠를 이렇게 섞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죠. 자, 이 컨버트 단계에서 제가 3쿠션 단계, 그 3쿠션 전략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유도 콘텐츠를 통한 방법을 통해서 이 고객이 충성되게 우리 쪽에 친구가 고객, 컨버트, 친구에서 고객으로 컨버트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3쿠션 전략이 있는데요. 3쿠션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코어 메시지가 있고요. 그다음 유도 컨텐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구를 보면 3쿠션 있죠. 이렇게 벽이 하나, 둘, 세 개 맞춰가지고 이 벽을 3번 돌려서 맞춰서 딱 맞추면은 1점 올라가는 게 3쿠션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1쿠션과 2쿠션의 컨텐츠를 이제 올려가지고 고객의 마음을 이제 여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건지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이게 좀 잘못 프린트가 됐는데 처음에는 2쿠션과 3쿠션의 컨텐츠를 올려서 고객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자, 1쿠션은요, 내가 갖고 있는 그 회사의 성격과 그 가장 긴밀한 게 1쿠션이고요. 2쿠션은 1쿠션보다 조금 간접적인 메시지고 3쿠션은 조금 더 간접적인 메시지가 3쿠션입니다. 자, 예를 들게요. 우리 한의사가, 우리 한의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한의원을 갖다 계속 노출하고 싶은데 원쿠션으로 우리 한의원에 오시면 최고의 한의사 원장님 5명이 있고요. 좋은 의료진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뭐 비염에 탁월합니다. 계속 원쿠션으로 계속 컨텐츠를 주면요. 고객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야, 이것도 무슨 광고네. 광고에 질렸어요, 요즘. 스마트폰에 하루에 수백 건의 광고 보는데 안 봐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데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도 안 봐요. 원쿠션으로 계속 전달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유사 컨텐츠를 올려야 되는데 2쿠션, 3쿠션은 우리 한의원을 드러낸 게 아니라 약간 떨어진 내용을 갖다가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럼 3쿠션 전략 중에 이제 3쿠션 먼저 할게요. 3쿠션은 어떤 게 있겠어요? 예를 들면 봄철 코 건강관리 이런 거는 우리 한의와 틀리게 고객을 생각해서 진실되게 고객을 건강을 생각해서 봄철에는 비염이 있는 사람들이 콧물 말고 있고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고 코를 좀 세척을 하셔야 되고 소금으로 헹구시고 막 이런 것도 좋은 컨텐츠 계속 올려요. 그 다음에 투쿠션은요 약간 한의원하고 연결된 조금 더 3쿠션보다 좀 더 연관된 그런 컨텐츠. 폐 기관지가 왜 중요한가? 비염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폐의 연결성을 보기 때문에 폐가 건강해야지 비염이 낫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의학적인 정보를 조금 더 가미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3쿠션하고 2쿠션 컨텐츠 봤을 때 이거 되게 괜찮은 정보를 계속 올리는 좋은 사이트네 하면서 이제 좋아요 버튼 누르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이제 한 번씩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한번 찾아봐요. 좋은 건강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우리 한의원은 원장님 실력도 좋고 병원 환경도 좋고 비염은 탁월하게 고칩니다. 한번 진료받으세요 하면서 광고를 탁 던지잖아요. 이것만 던지면 필요하지만 좋은 컨텐츠를 계속 밑밥을 까면서 한번 이 광고선을 딱 던졌을 때 신뢰가 확 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빈도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주일에 컨텐츠 계속 올릴 때 일주일에 7번 올린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요. 이때 경험적으로 5번은 3쿠션 컨텐츠를 통해서 계속 좋은 것만 던져주고요. 그 다음에 2주 정도 잡았을 때 일주일 정도는 그렇게 하고 한 3일 정도는 2쿠션 전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비염이 뭐 몸에 왜 오래 있으면 안 좋는지 폐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렇게 좋은 정보를 줬다가 이제 원쿠션 정확한 컨텐츠를 맨 마지막에 딱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탁 띄었을 때 사람들이 평소 때 좋은 정보를 얻다가 이 실력 있는 한의원인 같다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컴포트 할 때 전략은요 3쿠션 전략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여러분 자꾸 살아 푸시하지 마세요. 고객들은 굉장히 그것을 싫어하고 지체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컨텐츠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점차적으로 투쿠션 컨텐츠를 노출하고요. 비염이 심한 소비자가 그 컨텐츠의 해당 페이지에 좋아요 버튼 눌러 자기 스마트폰에 지속적으로 뜨게 하고요. 그리고 좋은 정보를 계속 보고 있다가 폐와 코에 관련된 전문 한의사가 별로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음에 얼마 후에 폐, 코 전문 병원에 있다는 광고 메시지 보면서 그 병원을 찾게 되고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죠. 컨버트 전략이죠, 이게. 자, 마지막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소셜 에비던스가 나오는데 트랜스폼. 이거는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트랜스폼은 뭐냐면요 컨버트 단계에서 꾸준히 좋은 글을 올리고 그 사이사이에 회사의 자산을 소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객이 이제 진짜 충성, 친구에서 고객에서 이제 충성 고객으로 되잖아요. 그럼 충성 고객은요 이제 그 회사 양질 컨텐츠를 이제 서비스를 받고 나서 위에 댓글을 다는 거죠. 와, 너무 탁월한 병원이요, 탁월한 비염을 치료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한 번도 비염을 내가 해결 못했는데 이 한의원에 가서 와 일주일 만에 다 나았어요. 뭐 이런 것도 탁 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언더미디어에서 충성고객으로 변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계속 선순환으로 이 회사는 브랜딩이 올라가고 계속 매출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셜 에비던스, 아까 미디어의 컨셉추얼한 그 세 가지 미디어 중에 언드 미디어가 소셜 에비던스죠. 일반인이 직접 써서 올린 것이 엄청난 신뢰를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부정적인 소셜 에비던스가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혹이라도 여러분 마케팅 할 때 부정적인 댓글이나 이런 것들 소셜 에비던스 그냥 놔두세요. 왜냐면 부정적인 그 글들이 지우는 것들은 남들도 보고요. 그 쓴 사람은 더 악한 마음으로 더 안 좋은 걸 적습니다. 나중에 이거 갖다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시 리커버하는 전략을 다시 좀 짜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 트리플 미디어에 대해서 좀 고찰해 봤는데요. 이 소셜 미디어를 그냥 막 올리고 막 컨텐츠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방법론을 해보면 충분히 큰 승산이 있습니다. 컨텐츠 만드는 게 쉽진 않죠. 근데 요즘은 개인 유튜버도 많고 개인으로 이렇게 마케팅하는 사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컨텐츠가 개인이 만드는데도 꽤 좋은, 제일 기획했던 그런 이상의 어떤 좋은 스토리와 좋은 라인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소셜 마케팅이 대세가 된 이상 이런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좀 신경 써봐야 되고요. 오늘 이야기했던 그런 컨셉적인 부분, 페이드 미디어, 온드 미디어, 어드 미디어, 그건 이제 여러분 참고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온드 미디어를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온드 미디어, 회사 자산의
미디어에 많이 유입되게 하라는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트리플 미디어 이후에 이제 ACD 방법론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히 컨버트 단계에서 3쿠션 전략 계속 필요한 그런 광고를 노출한 것이 아니라 3쿠션부터 고객한테 좋은 걸 계속 퍼다주고 또 2쿠션을 통해서 조금 연관된 좋은 자료 주면서 마지막에 세기를 박는 1쿠션 전략 컨텐츠 주면서 회사로 유입하게끔 브랜드 유입하게끔 그렇게 전략을 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은 이렇지만 실제로 해보면 또 여러 가지 부딪힌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좋은 또 그런 마케터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컨텐츠 스토리텔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